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요즘 이제 그 삼성 SDS, 제일모직, 사실 삼성 계열사들 IPO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0년 7월에 불었던 종목입니다. 2010년 7월이요?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아마 투자자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김동준 부장이 브리핑을 하셨던 기업입니까? 예, 그때 이제 상장을 이제 2010년 7월에 상장을 2010년 했습니다. 7월에? 예. 2010년도를 기억하시는 삼성 계열사로서 이제 상장을 했고요. 네. MRO라 하죠. 그렇죠. 기업 간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2014년 9월 달에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요. 사실 알리바바가 2011년 7월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됐다가 2012년 6월 달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IPO에 관련 모든 기록을 깨고 사실은 글로벌 IT 업체 강자로 됐었는데 사실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삼성그룹 계열사로 상장되면서 이런 영향 기대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나왔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보자면 삼성이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MRO 사업을 대기업이 하는 걸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파크로 경영권이 이전됐고 차분하게 삼성의 보장 물량을 바탕으로 비삼성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의약품 유통 요즘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이쪽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또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아이마켓을 오픈했고 또 중국 진출이 됩니다. 또 연말 시즌인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주 경영을 좀 하는 상황이 되겠고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 볼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고 벤치마크 대상은 역시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네. 그 다음에 지오영이라는 의약품 유통업체. 그 다음에 LG그룹의 서브원. 그리고 이제 그레인저라든지 파스널이라는 미국 업체들이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그런 MRO 관련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때 논란이 좀 많았죠. 이 그룹사들의 자회사 밀어주기 이야기 때문에 이 MRO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인터파크로 넘어갔고 하지만 아직도 삼성향 매출이 좀 절대적일 수도 있는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매출 구성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쪽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도표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분기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MRO가 차지하는 게 71%, 그다음에 기타 MRO,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농심 이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유통업체인 안영케어, 연세 세브란스 관련해서 의약품 유통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업체인데 안영케어가 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들 포함해서 물류회사, 그다음에 글로벌 소싱 회사 이런 쪽을 인터파크룹도 인수해가지고 강화를 했기 때문에 해외 쪽도 이제 좀 볼만하다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MRO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부자재 쪽 매출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회사는 경영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사실 MRO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플랫폼 쉽게 얘기하면 ERP 이제 삼성의 글로벌 ERP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ERP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서 공급을 이제 견적받아가지고 싸게 공급을 또 해주는 역할이 MRO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58개의 고객사, 구매사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싱해 오는 업체가 지금 12,0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50여 개 품목, 전체적으로 등록된 품목은 100만 가지가 넘는 그래서 50만 가지를 트레이딩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취급 품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중심으로 보기가 쉬운데 품목이 굉장히 많군요. 예, 의외로 산업용 자재 쪽에 소모성 부품이 많다. 그래서 이 시장은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점이 이제 비삼성 쪽입니다. 그렇죠. 삼성은 이제 최대 주주 경영권을 매각을 하면서 물론 10%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5년간 이제 10조 원 정도를 보장해 줬습니다. 지금 연간 2조 정도를 삼성 쪽에서 좀 매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16년까지 보장이 돼 있고 또 비경쟁 조항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MRO 사업을 안 하겠다. 경쟁을 안 하겠다. 네. 그래서 2019년까지.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과연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삼성이 다시 이 MRO 사업에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비삼성 매출이 지금 2014년에 4천억 그리고 2015년에 5천억을 돌파하면서 규모의 경쟁, 원가 경쟁을 갖추는 업체로 이미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고 이쪽 분야는 원가 경쟁이 낮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ERP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규정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 사업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10월 24일 날
그 제일기획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아마 네네네. 상장 이후 제일기획 하한가를 처음 봤었는데 이런 측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사항입니다. 수익성 우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투자를 크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는 삼성으로부터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비삼성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죠. 포인트는 그거죠. 삼성 쪽 매출이 줄어들면서 비삼성 쪽 매출이 늘면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예. 삼성 쪽 매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삼성 쪽을 같이 늘려나간다면 그게 의미가 다른 거죠. 예. 자, 성장 키워드를 갖지 못하면 기업도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약품 유통사업 안현케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좀 보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케어 인수를 했고요. 저 연간전으로 본다면 2,600억 정도 매출에 23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8% 후반대 정도 상입니다. 사실 MRO 사업이 2% 이하의 2% 초반대 아주 낮은 수익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수익성의 기회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현케는 이제 의약품 유통으로 연쇄 세브란스 쪽을 중심으로 하고 51%를 인수를 했는데 이 지오영이라는 회사는 이미 2013년에 1조를 훨씬 넘는 그런 실적을 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를 벤치마크로 해서 안현케어는 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큐브릿지라는 회사를 이미 M&A를 좀 진행 중에 있고 이쪽 분야는 1,800개 정도의 중소업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지오영이 M&A를 통해서 계속 커나가듯이 실제로 아이마켓 코리아는 의약품 유통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거다 이런 것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마켓이라는 인터파크하고 시너지를 통해서 중견기업의 오픈형 B2B 마켓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포커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알리바바에 의해서 2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쪽 B2B 업체하고 JV 5대5로 합작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진출도 노려볼 만한 그래서 글로벌 업체로 변신을 좀 하고 있고 차분하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삼성과의 어떤 안정적인 계약 그리고 그 시즌을 넘어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네. 판단입니다. 자, 결국에는 사업 다각화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외형 성장에 대한 숫자로서의 검증, 실적이 받쳐주는지 여부입니다. 실적과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실적은 이제 2012, 13년에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은 14년부터 실적 램프가 좀 되고 있고요. 금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도표통을 보시면 430억 정도. 그리고 금년에는 거의 600억 가까이. 그리고 2015년에는 700억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져줄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마켓 관련해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기획이 한가를 가면서 25,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네.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차 잔고가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200만 주 이상의 대차 잔고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아이마켓의 주요 주주를 보면 이 대차 잔고의 어려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주주성을 본다고 하면은 인터파크가 37%, 그리고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우리 블랙스톤이란 좀 PE가 네. 12% 정도 지분을 갖고 재무적 있고, 투자자군요. 네, 국내 기관 트러스톤, 국민연금, 미래에셋, 그리고 외국인 투자까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9개 계열사를 통해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동 가능한 물량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유동 가능한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좀 대차가 상당히 공매도 성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고 아마 배당 정책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2011년 12월 23일 날 이제 경영권이 이전이 됐는데 이때 우리 블랙스톤 PE가 들어왔던 게 4년 동안 이제 보호 회수가 2015년 12월에 마감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궁극적으로 2015년에 아이마켓 코리아가 크게 변화를 해가지고 주가가 큰 움직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24,100원인데 아마 연 7에서 8% 정도 보장 수익률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만 원 중반대 정도 가야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고 아마 금년 말에도 32,000원 정도 돼야 대주주인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로 인한 평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경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준다면 충분히 다시 볼만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주가는 지금 이제 25,000원대 주저앉았다가 28,000원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저희는 목표 주가를 38,500원 36% 상승 여력을 좀 보고 있지만은 좀 10% 정도, 3만 원 이상대의 주가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르면 연내에 M&A라든지 또 자사주라든지 또 배당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벌만한 그런 미래의 성장을 좀 갖춰 나가고 있는 B2B 업체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지오영 또 글로벌 업체들을 충분히 벌만한 한국의 그런 어떤 글로벌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리바바 투자 이슈가 시장에서는 있긴 했었는데 아직 검증된 건 없고 어찌됐건 이 아이마켓 코리아 대주주가 인터파크죠? 인터파크 INT, 아이마켓 코리아 이 세 개 같이 묶어갖고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군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